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CPI 지수가요. 낮게 나왔죠. 8.5 나와가지고 어제 미국장이 폭등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CPI 지수가 잘 나와가지고 한 2, 3%빡 떴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2% 넘게 상승을 했죠. 땡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아시아 증시가 생각보다 덜 올랐다. 그죠? 미국이 3% 정도 올라가고 CPI 지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좀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죠? 1. 1.73%. 그리고 일본은 장이 안 열렸고요. 호주가 1.12%, 그다음에 상해가 1.6%, 항생이 20.38%. 그죠? 뭔가 찜찜해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게다가 외국인들까지 오늘 같은 날 좀 훅 사주면 좋았을 텐데 1,300억 사긴 샀는데 예년보다 좀 덜 샀다. 그죠?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뭔가 찜찜한 거예요. 상승을 하는데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레버리지 아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했어요. 한 30%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거는 투자를 할 거고요. 미국 주식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죠.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아,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계속 갈지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전략이 바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다운됐다. 이제 피크를 찍었다. CPI 지수가 피크를 찍고 뭐 다음 달 되면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번 달 사실 CPI 지수가 9.1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기름값 떨어졌죠. 그다음에 곡물값 떨어졌죠. 어? 그다음에 그 주택 임대료 떨어졌죠. 그런데 계속 떨어져야겠죠. 뭐 연준 입장에서는 뭐 5%, 6%, 4%, 5%뭐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크를 쳤다. 근데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오늘 이 뉴스가 나와서 기사를 딱 봤더니 미국이 좀 오바를 하고 있다. 이 선거라는 거를 무시를 못 하는구나. 그죠? 잘못하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역공을 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교력이라든지 정치력, 우리나라 솔직히 조금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제 그 대통령이라든지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각 장관들이 저는 지금 행정 업무를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요 믿음이 안 가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찜찜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번 주 다음 주가 벌써 8월 중반으로 들었잖아요. 이번 달 말 들어가면요. 이번 달 말 들어 이번 하반기에는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사실 뭐 지표는 아니지만 일단은 연준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하반기에. 거기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비둘기파가 매파 발언을 했다 그러면 연준 의사록이 제대로 된 의사록이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센 멘트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버리지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 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죠? 뭐 환율이요 1302원으로 끝났어요. 현재 제가 5시 10분에 캡처를 해놓고 지금 방송 시간이 한 5시 30분 되는데 1302원, 1300원이 무너졌었죠. 어제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만 해도 1300원이 무너졌었다. 땡큐 땡큐. 그래도 땡큐. 1300원에서 1310원까지는 땡큐. 그죠? 이거 태블릿을 하나 사야 되나? 1310원까지는 땡큐. 글씨가 너무 안 나와요. 뭐 상관없지만. 그리고 달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엔 달러가 푹 떨어졌죠. 135, 135까지 봤었는데 등락폭이 엄청 심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중국도 그렇고 그죠? 볼 것도 없죠. 금리가 이 장단기 금리가 근데 또 이런 멘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역전이 돼 있다. 사실 제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게 일정 부분 역전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시그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다. 길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 그죠? 그리고 채권 금리도 상당히 등락폭이 심하다. 그래서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렇게 끝났고 상액 이렇게 끝났고 대부분 다 뭐 오늘 좋았죠. 좋았는데 어제 그 호재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았다. 사실 우리 어 코스피 증시는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확 땡기면서 적어도 2%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이 틀렸네요. 아쉽습니다. 기름값은 91불, 97불 그죠? WTI 저는 요거 기준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91불. 뭐 100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90에서 100불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럴 거다. 천연가스가 다시 대려 올라갔고 미국은 어저께 땡큐, 유럽도 어제 땡큐인데 오늘은 조금 비실비실, 그죠? 어제 다 좋았죠. 테슬라가 오히려 테슬라 상승폭이 오히려 제한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자기 지분을 팔았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죠? 이게 어떻게 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요 성장주하고 저기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가치주 이런 주식들하고의 그 실적들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 실적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은요 미국 기준으로 4분기 기준 4분기 실적이죠.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기관들은 오늘 좀 샀어요. 근데 이거 뭐 저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들이 좀 확 땡겨줘가지고 한 2, 3% 정도 딱 올라갔으면 땡큐인데 차트상으로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뭔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 뭐 계속 쭉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2,600. 우리 지수가 2,650이 PBR 1배, 1배랍니다. 그러니까 2650, 2800까지 올라가도 상관없죠. 그러면 2800, 2800이라 그러면 PBR 1.1, 그죠? 2450이 PBR 0.9,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1이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그리고 차트가 엉망이 됐네, 엉망이. 뭐 다 하나씩 보죠. 이게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S&P 보죠. S&P 좋죠. 그죠? 요거 오늘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진짜 안정적인데 양봉 하나 더 나오기를. 근데 만약에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음봉이 나왔다. 그죠? 음봉이 나와버렸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마우스가 하나도 안 먹네. 레드, 블루 이게 하나도 안 먹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 그 나와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고. 나스닥도 땡큐. 그죠? 다 올라갔죠. 그리고 코스피. 그죠? 요 라인이 2450. 그죠? 2450. 그죠? 이게 아주 그냥 목숨과도 같은 라인. 그리고 여기가 2300 라인. 그죠? 요거를 뚫고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인데 지금 꺾어주는 모양새는 안 나오죠.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불안하다. 그죠? 저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2650.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가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주식을 오래 투자하다 보니까 약간의 필 같은 게 와요. 근데 이 필의 찜찜함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만드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한 겁니다. 요 필에 대한 가치, 투자금 한 30%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외에는 한 70%는요 계속 가져갈 거예요. 특이 사항이 없으면 뭐 음봉이 쭉 나온다든지 아니면 큰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요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이 꼬꾸러진다, 다시 꼬꾸러진다, 뭐 지표가 이상하게 나왔다, 뭐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서 어떠한 해치거리를 해버렸다. 그래서 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일단 30%만 정리를 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계속 간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뉴스는요. 아이고. 러시아가 다시 어저께 저기 뭐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여기 이제 원유를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 다시 기름이 간다. 이게 어저께는 좀 깜짝 놀랄 뉴스였죠. 한 25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다시 간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문제였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심통을 부리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기름이 간다. 그리고 훅가이도에서 일본에서 다시 지진. 저 일본 지진에 대해서는요. 주돈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계속 이거 한 일주일 넘게 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죠.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 그 미국이요. 중국이 무력 시위를 했다는 그 핑계로 돼가지고 중국에 2,500억 불, 그죠? 2,500억 불의 그 수입 관세 매긴 거, 그죠? 트럼프 때. 요거를 이제 그 좀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 빌미를 삼아가지고 요거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러시아나 중국이 다시 장난을 쳐가지고 공급망 우려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겼을 때는 이걸 다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중국도 자존심이 있죠. 그죠? 그때는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더 큰 뭔가를 줘야겠죠. 굳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인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9.1까지 보고 이제 8.5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떨어지려면 한참 떨어져야 돼요. 2까지 언제 떨어집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년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뭐 뚝뚝뚝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디플레가 걸리지 않는 한, 그죠? 인플레이션이 훅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 좀 섣부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저기 CPI 지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 제재가 지금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런 멘트들이나 날리고 말이에요. 그죠? 중국이 뭐 어떻다는 이런 멘트나 날리고 말이에요. 중국이 괜히 우리나라한테 그죠? 삼불 이란이라는 그런 정책을 괜히 쏟아부은 게 아니거든요. 어?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겠죠. 지금 상승장이니까 지금 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가면 갈수록 좀 걱정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그 내일 8월 15일 월요일이잖아요. 어. 이게 우리가 하루 쉬는 날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경험을 제가 한 번 했거든요.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좀 액수를, 주식을 좀 빼놓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좀 정리를 할까 지금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8월 15일 하루 우리가 쉬는 장에 뭔가 뉴스가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흐름에서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저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어저께 그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 직후에 중국에서 헛소리를 막 해야 될 때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반대되는 멘트를 날렸어야 되는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뭔 짓을 하고 온 건지 그래서 좀 찜찜합니다. 주돈만이 혼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CPI 지수가 8.5% 해가지고 축포를 쐈다. 요 기사가 있고요.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이 기사 하도 웃겨가지고 11월 중에 회동. 11월. 그죠? 이제 8월이에요. 8월. 이제 9월, 10월, 11월. 11월은 무슨 뭐가 있죠? 11월 8일 날 그죠? 중간 선거가 있죠.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회동을 해서 뭘 나오겠다고요. 그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전적으로 지지를 해주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젤렌스키 얼굴이 굉장히 이런 사진을 왜 올려놨을까요?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급해 보이는데. 아유 초취해. 얼마 전에 그 뭐야 그 잡지에도 사진 찍어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올리더니 참 이상한 놈이네요. 이런 것만 보면 좀 답답합니다. 대만도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왜 이 중국에 자꾸 끌려가느냐, 이 보수적인 그 유튜버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일리는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어떠한 우리의 그 갈 방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갈수록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 얘기고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중국의 어떠한 그 경제적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 물량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들이냐가 문제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아요. 유럽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나요. 일본도 저렇게 작살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5%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올해 1%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미국은 껍데기만 지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다 위에 골골골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미국이 대세가 될까요? 중국이 대세가 될까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중국은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졌다고 짓거리를 해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헛소리를 찍찍해대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면 우리 정부가 나는 화가 날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외면을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 노선을 갈 수가 없잖아요. 중국 의존도가 지금 30%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60%예요. 중국의 30%, 그다음에 그 저기 홍콩의 30%. 그죠? 반도체 의존도가 60%고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이 조금 안 갔다고 했더니 미국이 폭등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어.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러시아에서 가스가 좀 잠갔다 그래가지고 유가 폭등해가지고 난리 난 게 미국이고 그런 게 미국입니다. 예? 우리는 한번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작아졌죠? 뉴스를 보다가 했는데, 뉴스가 없죠? 그리고, 차트를 보다가 말았네요. 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했던, 아까 전에 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뭐 방송이 이로 갔다 저로 갔다 그냥 정신이 없네요. 제가 좀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그래요. 좀 지금 불만이 좀 많아요, 저는. 어,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독일 차트예요. 독일 차트인데 그죠? 뭐 딱히 올라간다 하는 그 느낌은 안 들죠? 그죠? 중간에 딱 걸려 있는 느낌.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덥고 가뭄에다가 에너지 위기에다가 그죠? 어, 정치도 불안해요. 그리고 신흥국 베트남 지수거든요. 과거에 그냥 1500까지 넘어갈 때 이때까지 엄청 났었죠.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그 베트남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거든요. VN30 그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꽤 짭짤하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폭락을 하더니 지금 힘을 못 쓰죠. 만약에 지금 중국이 제가 이런 거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미국이 반도체 미국에다 공장 세우면 야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줄게. 대신에 10년 동안 중국에다가 물건 팔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다가 대부분 팔고 있는데 그거에 대체제가 나와야 돼요. 대체 지역이. 대체 공장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인건비 올라가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이 옮겼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지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때까지는 올라갔죠.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와서는 대략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차트만 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기반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인도는 좀 불안하죠. 그죠? 인도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은 그 국민 인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인구 있고 굉장히 많은 시장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뭐 기업들은 다 망해서 나오고 현대차도 쪽도 못 쓰고 나온 게 인도고 그죠? 지금도 아직도 뭐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인도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베트남 지수가 쭉쭉쭉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요. 저도 어, 일정 부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죠? 괜찮죠?
다시 상승할 것 같은 느낌 들고. 주가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슈 때문에 아주 작살이 나고 있죠. 근데 작살이 나고 있는데도 이 정도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죠? 그 중국의 체력은 아직 괜찮다. 그리고 10월 달,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달이 다가오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지금은 대만 이슈가 있어가지고 대만에다가 그냥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 법석을 피우다가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빠졌잖아요. 게다가 8월 말에 이제 칩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압력을 넣고 우리나라를 막 알로 보고 일본이나 중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막 이 뉴스에 알로 보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행정부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좀 물에 빠졌다 그래서 거기 그냥 다들 쳐들어가 가지고 돈을 입고 봐야 돼요. 그죠? 이런 거에 좀 화가 난다. 그런 거에서. 그리고 이게 항생 지수예요. 항생도 그죠? 딱 박스권에 갇혀 가지고 딱 튀어나오는 거 같진 않죠. 지금 차트만 봐서는 미국, 그죠? 미국 좋아요. 한국도 좋아요. 더 뻗쳐나간다 그러면. 근데 그 이외의 게 받쳐주지를 않는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 아, 이게 자꾸 내려가네. 그래서 뭔가 찜찜한 게 걸려 있는데 그 걸려 있는 뭔가 찜찜한 게 해결되기 전에는 마음 놓고 주식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어,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오늘 한 30% 정리했고요. 내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마음 한편에 좀 찜찜한 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에너지주에 투자했잖아요. LNG 관련 그 미국에 있는 그 ETF를 사가지고 그쪽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뭐 계속해서 장기간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11월 달에 만날 수도 있다. 11월 달이에요. 올 겨울. 그죠? 근데 만나가지고 한 번에 뭐 푸틴이 평화협정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올 겨울에 푸틴은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겠죠. 어, 그 예상으로 이제 에너지주는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도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뉴스들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평할 수 있는 제 실력이 안 되고, 그냥 뉴스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딱 해봤더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써놓거든요. 대한민국 외교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나? 지금 쪽팔려 죽겠어요. 그리고 인플레가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CPI가 하락해가지고 미국의 외교 전략이 변화가 왔어요. 그죠? 어? 그리고 연준의 발언, 가히 좋은 발언이 안 나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파들이 매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비둘기들이 비둘기 발언을 안 하고 매 발언한다. 매들이 매 발언을 안 하고 비둘기 발언을 한다. 이럴 때 큰 변화가 왔거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가가지고 중국의 대응 계속 거세지죠. 대만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칩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8월 31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 대려 신흥국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영국 같아요. 영국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리고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애들이 이걸 가지고 다 하고 있다. 선거 대비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중립외교예요. 기본적인 트랜스가 중립외교인데,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일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